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가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결혼 7년 만에 남편의 도움으로 출가 외인에서 해방된 어느 한 며느리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벌써 결혼 8년차가 되었네요. 24살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그리 늙지도 않은 시어머니 신우에게 결혼하면서부터 받은 스트레스, 시집살이 아닌 시집살이를 겪어왔습니다. 가운데서 실드 못 치고 그저 우리 누나 우리 엄마 하는 신랑 덕에 아이가 잠들면 혼자 크게 음악 듣는 게 제 스트레스 푸는 유일한 일이었고 낙이었습니다. 남편은 은근 가부장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고 여자는 시댁에 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 어린 사람은 자기보다 연장자에게는 무슨 일이건 이해해줘야 하고 가능하다면 맞벌이도 하며 육아도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남자입니다. 결혼해서 가부장적인 면이 있는지 정말 아예 몰랐고 신혼 때도 크게 못 느끼다가 살다 보니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더군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이혼, 형제 중 둘째였던 시아버지는 시댁 큰 집으로 명절을 새러 가고 거기 가서 내가 일하는 게 당연시 되었지요. 남편도 자기도 매년 갔다고 우기며 가서 일해야 한다더니 웬걸요? 결혼 이후 첫 명절에 큰 집에 갔더니 친척들 하는 말이 아우 이게 얼마만이야? 도대체 명절에 얼마 만에 보는 거냐? 너 군대 간 이후로 처음이지? 라고 했는데 당시 남편 28살이었습니다. 어처구니에 기가 찼지만 시댁 큰집 어른들은 좋으신 분들이었고 딱히 불만은 없었네요. 시어머니는 남편과 결혼할 때쯤 다른 분과 동거를 하셨고 그분과 혼인신고를 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의 시댁은 여기다 라고 생각하는 분입니다. 시댁 큰집에 들렀다 명절 오후면 시어머니께 들렀습니다. 하지만 걸어서 10분 거리 옆 아파트의 친정이지만 시댁은 출가 외이니 어디 친정에 갈 생각을 하느냐. 친정 식구들과도 발길을 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광경을 보고도 병신 같은 남편은 구경만 하고 있지요. 그래서 명절에 단 한 번도 친정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명절이 끝나고 그냥 어차피 가깝기에 제가 혼자 아이들 데리고 들렀을 뿐이고 남편은 가지 않는 거에 제가 무척 기분 나빠했어요. 남편은 돈으로 때운답시고 서운해하실 장모님께 그럼 100만원 드리자고 하길래 그걸로 쇼 붙였습니다. 그렇게 잘나신 사위도 아니고 제 부모 나만 효도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 친정에 돈 준 거 아시고는 펄펄 뛰었지만 남편이 그럼 처갓집 간다 했더니 그건 또 안 된다며 잡네요. 그 이후 꾸준히 돈 주는 것은 어떻게든 안 된다며 남편 설득하지만 그건 남편이 굳건해서 매해 남편이 먼저 챙겨드립니다. 그러고 보니 처음에는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시어머니와 같이 동거하는 남자는 시아버지 행세를 합니다. 며느리 하다가 허구한 날 술 마시고 술 권하고 자기 기분 나쁘면 훈계하고 거기에 덩달아 신랑보다 1살 많은 신우까지 합세해서 뭐라고 합니다. 시아버지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그 동거남에게 아빠 하는 거 보면 콩가루가 이런 콩가루가 없어 보였네요. 본인은 손이 신우이니 형님 하며 깍듯이 모셔야 하고 어른을 대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네요. 하는 행실을 보면 기가 차는데 차분하고 그놈과는 거리가 멀고 자기 기분대로 뻑하면 저희 남편에게 야, 이 참새 새끼야, 너 정신병자냐? 이 미친 또라이몽?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 보면 딱 전형적인 옛날 시골 할매들 같은 스타일입니다. 남들보다 덩치가 커서 4.2kg로 태어난 아들. 자연분만이라 통증이 심해서 거의 앉아 있지를 못하는데 시어머니 신우 병문안 와서는 방바닥에 앉으라고 하네요. 어른이니 우리가 침대에 앉고 넌 바닥에 앉으라는데 당시에 아예 앉지도 못해서 옆으로 팔귀에서 누워서 남편이 밥 떠먹여주고 있는 상태였는데 말이죠. 당연 산모 방석도 없었고 마침 남편이 잠시 나갔었고 너무 아파서 인상을 찌푸리니 표정이 그렇다며 둘이 돌아가면서 온갖 구박을 하고 가셨는데 어찌나 울었던지 결국 덧나서 한참을 고생했어요. 아이가 태어난 뒤 100일 지난 뒤로는 일주일 중 4일은 시댁에 가 있는 일이 다반사였고 아이가 5살 올해 초까지도 이렇게 시댁에 갔습니다.
남편은 내 앞에선 시어머니 편 들었고 시어머니 앞에선 내 편을 들어서 꼭 나랑도 싸우고 시어머니랑도 싸우게 되네요. 그걸 다시 제게 와서 얘기하면서 시어머니랑 싸웠다며 너 때문이다 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멍청하고 미련한 것도 이 정도면 상줘야 하지 않나 싶네요. 여튼 이런 비슷한 시어머니 시누이 갑질 이야기들은 여기저기 많다지만 나 또한 크게 다를 바가 없었네요. 친정 엄마 속상할까봐 그동안 힘들었던 말도 못 꺼내고 혼자 벙어리처럼 혼자 가슴앓이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그 꼴통 신우가 작년 초 결혼을 했습니다. 술 먹으면 개 쌍욕은 기본이고 자기가 실수해도 염치도 없이 숨어버리고 한 번도 사과하는 법이 없었고 어물쩍 넘어가 버립니다. 그 나이에 성형도 하고 여기저기 고쳐놔서 나쁘진 않았으며 그 무렵 나이 좀 있는 남자 하나 덥석 물어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때는 고모부라는 말을 몰랐고 신우의 남편 호칭을 뭐라 불러야 되는지 몰라 물어보니 다들 몰랐고 알아보니 아주버니가 아닌 고모부라고 하여 그렇게 불렀네요. 시어머니는 신우 결혼에 신이 나셨고 작년 추석 시댁 큰집 갔다가 아침에 차례드리고 바로 시어머니 집으로 넘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신우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언제 오냐며 전화를 자꾸만 거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녁이 돼도 연락 없던 신우가 전화가 왔어요. 집안이 차례도 많고 장손에다 뭐 그런 집안이라고 하네요. 일도 많은 데다가 며느리라곤 딱 하나 신우뿐이라 명절 당일이 지나가도 친척 어른들이 계속 오셔서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난리 아닌 난리가 났죠. 그 모습에 그냥 빤히 바라보았는데 어찌나 꼬시던지 비집고 나오는 웃음을 참기가 힘들어서 방으로 들어가 숨죽여 웃고 나왔습니다. 결국 추석 명절이 다 지나도록 신우는 오지 못했고 올해 설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작년 추석 이후 남편과 아이 데리고 시어머니 집에 가면 궁시렁대며 신우가 잘 오지 못한다며 애를 태우고 있더군요. 그때 나도 모르게 여자가 결혼하면 출가 외인인데 어디로 올 생각을 해요. 어머니가 누누이 저희한테 말씀하신 거잖아요. 형님도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딸이 결혼하고 본인이 겪어보니 마음이 달라지셨나봐요. 똥 싸러 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르다더니 사람은 참 간사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만 하던 말이 결국 밖으로 터져 나와버린 겁니다. 시어머니 얼굴 빨개지고 남편은 서둘러 집에 가자고 그 말을 내뱉고 나니 10년 묵은 체증이 가라앉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 말을 하고 나서부터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너무 자주 오지 않아도 된다며 넌지시 자꾸 이야기를 했고 남편도 은근슬쩍 제 생각해주는 척 가지 말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래? 아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는데? 안 돼, 갈 거야 라고 했습니다. 2달 정도는 친정도 못 가고 일주일 내내 시댁 방문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뭐라 말도 못하고 그 사이 신우가 한번 오려고 전화 온 거 제가 받아서는 여자가 시집가서 어디 친정 올 생각을 하세요. 형님, 그 나이 되도록 음식도 잘 못하고 소질도 없는데 이참에 시댁 가셔서 많이 배우세요. 제사도 많으면 많이 도와드리고 해야죠. 했더니 씩씩 대다가 형님이 전화 끊고는 남편과 시어머니 둘이 애가 타는 게 보이더군요. 그 모습에 얼마나 꼬시던지 남편도 안절부절하였고 어느 날은 너 일부러 누나 못 오게 하려고 시댁에 매일 같이 가는 거냐? 라며 화나듯이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길래 무슨 말이야, 애가 할머니 보고 싶다는데 그러면 안 가? 그리고 당신도 그간 꾸준히 봤었잖아. 알 만큼 알지 않아? 여자는 출가 외인, 어디 친정에 자주 오려고 해? 그건 그 집안 신념 같은 거 아니었어? 라고 했더니 에이씨 하더니 그냥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그렇게 결혼하고 거의 못 오고 작년 추석부터 2-3달 정도는 아예 집도 못 오시더군요. 올해 초 설날에 제가 시댁에 선포를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명절에는 남편만 올 거예요. 그리고 아이도 저도 안 올 겁니다. 했더니 시어머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되시고 남편도 벙쪄서 제 모습만 바라보더군요. 그래서 그건 아니라며 남편이 먼저 이야기하기에 그러냐고 했고 그럼 어머니 같이 모시고 살 거냐 했는데 같이 살자고 하네요.
그래서 어차피 모시는 거 동거남 아저씨까지 잘 모시고 살자 했습니다. 출가 외인은 시어른 모시고 사는 거 아니겠냐 했더니 그건 아니다 라며 같이 사는 건 불편하고 자기는 자기 식구 아니면 불편해서 못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 모시지 않으면 그럼 나는 시어머니와 그 같이 사는 분 사는 집에는 안 오겠다 했더니 집안 교육이 어쩌고 저쩌고 궁시렁 되는 거 등 돌리고 집에 왔습니다. 이후 제가 둘째 낳았는데 보러 오시지도 않으셨고 신우 애 낳았다길래 친정 언니한테 같이 가자고 해서 제가 받았던 그대로 똑같이 바닥에 앉혔습니다. 친언니가 나이가 신우보다 더 많으니까 신우는 방석이 있어서 거기에 앉긴 했지만 그래도 힘든지 비스듬히 앉아있길래 형님 반드시 앉으세요. 윗사람 계신데 예의가 아니에요. 라고 하고는 반드시 세워 앉혔습니다. 나중에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쌍욕을 하면서 전화가 왔었고 남편이 집사람한테도 그때 그래서 얼마나 고생한 줄 아느냐며 뭐라고 했습니다. 그치만 남편은 제게도 살짝 뭐라 했지만 근데 통쾌한 기분 너무 좋은 걸 어쩔까요? 결혼 내내 이날만을 기다렸는데 이렇게 좋을 줄이야. 올해 초 이후 시어머니 댁은 아예 안 가고 있고 남편도 처음엔 불만스러워 하더니 그간 싸우기도 엄청 많이 싸웠습니다. 둘째 낳고 나니 지도 느낀 건지 이후로는 자꾸만 미안하다고 하네요. 이제는 오래오래 시댁 식구들 보고 싶지 않네요. 한 3년 정도 내내 하면서 눈물 바람에 살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이혼이란 게 생각보다 쉽사리 일사천리로 딱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둘째 아이 태어나고 얼마 있다가 이혼 요구하였고 법원 가서 신청하니 아이가 있어서 3개월간 유예 기간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 3개월 동안 참 많이 생각했던 것 같네요. 아이도 점점 더 이뻐지고 배밀이도 하고 뒤집기도 하니 그래도 아이 아빠가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했고요. 남편도 내가 더 잘할게 라고 하며 최종 일자에 나가지 않고 그냥 일종의 해프닝처럼 없었던 일로 하였고 서로 좀 마음을 다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네요. 그 뒤로 제가 슬슬 말대답 시작하고 아이 있는데 신우가 욕하면 형님 그 입 좀 담으세요 하고 꽥 소리도 지르고 했습니다. 물론 처음엔 신우 시모가 저더러 미쳤냐며 뭐라 했지만 남편은 그 모습에도 아무 말 없이 있으니 넌 무슨 말이라도 해보라며 애가 하는 지금 이게 경우 있는 행동이냐 라고 하셨죠. 그 이유는 제가 미친 척하고 집에 가버리거나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면 사과하라고 난리였지만 저는 뭐 사과 같은 거 안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요즘 기분이 왔다 갔다 해서요. 이해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나중엔 시어머니 진짜 스트레스 받아 하시고 한숨 쉬시고 전 그냥 미친 여자 코스프레로 또 정상적으로 있는 척 뭐 그랬어요. 그리고 신우 결혼하고 출가 외인 운운하면서 제가 시어머니에게 터뜨렸을 때도 신우 애 낳고 병문안 가서 바닥에 앉으라고 시켰을 때도 처음엔 멀뚱히 서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몇 번 얘기하니 일어서기까지 했는데 진짜 죽일 듯이 저랑 언니 바라보고 서 있더라고요. 계속 뭐하냐고 형님도 제게 그러셨는데 기억 안 나냐며 이야기했었죠. 그러니 똥 씹은 얼굴로 앉긴 했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갈 때도 그냥 딴 데 쳐다보고 가거나 말거나 잘 가라는 말 한마디 없었네요. 이건 진짜 겪고 나서 저게 결혼하고 애 낳으면 내가 머리를 짓 눌러서라도 똑같이 복수한다고 생각한 거였기에 그대로 복수해줬네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좋습니다. 착한 게 능사는 아니에요. 할 말은 하고 살아야 하고 받은 건 대갚아 주어야 응어리 없이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결혼 7년 만에 이루어지긴 했지만요. 덜 떨어진 남편이었는데 둘째 낳고 많이 바뀌고 내 편만 들어주니 저희 가정에 행복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